하루에 20분 투자하고 혈압을 낮출 수 있다면 이거 해볼만 하지 않나요? 안녕하세요, 오징어 약사입니다. 오늘은 약 없이 혈압을 낮추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.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은 이 방법을 알았다고 해서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하셔서는 안 됩니다. 이번 영상은 혈압이 걱정되는 분들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. 고혈압 환자의 90에서 95%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.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본태성 고혈압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는 인간의 기술력도 본태성 고혈압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잘 모릅니다.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을 먹긴 하는데 왜 혈압이 올라간 것인지는 명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. 그나마 신빙성 있는 이론으로는 심장 근처에 테토닌3라는 단백질이 혈압을 감지하는 센서 역할을 하는데요. 이 센서가 혈압이 높아지면 그에 맞게 신호를 보내 혈압을 떨어뜨리고, 혈압이 너무 떨어지면 또 그에 맞게 신호를 보내 혈압을 올려주고, 이걸 조절하는데 이 센서 수용체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 그 균형이 깨어진 것이라 추측하고 있는데요. 무엇이 이 혈압 조절 센서를 고장내는 것일까요?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코티솔도 이 수용체를 공격하는 물질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있죠. 우리가 싸움이나 전쟁, 사냥 같은 것을 할 때 우리 몸은 투쟁 도피 반응의 스위치를 작동시킵니다. 싸움의 상황에 잘 적응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인데요. 상황이 발생하면 방아쇠를 당기고 그 과정에서 혈압이 올라가고 골격근으로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필요없는 기능인 소화, 배변, 수면 기능은 떨어뜨리면서 스트레스 상황에 더 잘 대응하게 됩니다.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요. 싸움 모드를 유발시켜 혈압을 높이는 방아쇠가 있다면 그와 반대로 싸움 모드를 끝내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방아쇠도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약 없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. 여러분, 손을 들어서 있는 힘껏 주먹을 쥐어보세요. 자, 이 상태에서 혈압이 올라갔을까요? 내려갔을까요? 당연히 올라갔겠죠. 그럼 여기서 힘을 빼고 어깨를 축 늘어뜨려 보세요. 몸을 이렇게 이완시켜 보세요. 꽉 쥐었을 때보다는 혈압이 낮아지겠죠.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이 긴장되고 힘이 들어가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. 반대로 힘을 빼고 이완 반응을 일으키면 긴장이 풀리고 혈압이 내려갑니다. 이러한 이완 반응이 바로 몸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대 반응이고요. 이 이완 반응을 통해 혈압을 낮추는 것을 거의 세계 최초로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바로 하버드 의과대학의 허버트 벤슨 박사입니다. 1974년에 발표되어 무려 1,400여 회나 인용된 이 연구에서 벤슨 박사는 이완 반응을 통해 수축기 혈압을 146에서 137로, 이완기 혈압은 93.5에서 88.9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. 핵심은 규칙적이고 꾸준한 이완 반응이었는데요. 참가자들은 6주간 실험에 참가했고요. 이완 반응을 하는 시간은 한 번 할 때 10분에서 20분. 이걸 하루에 딱 2번 했을 뿐입니다. 하루에 20분 투자하고 혈압을 낮출 수 있다면 이거 해볼만 하지 않나요? 실험이 종료되고 나서도 효과는 지속되어 참가자들이 이완 반응을 중단한 지 4주가 지나고 나서야 다시 고혈압 상태로 돌아갔습니다. 중단하고 나서도 약발이 거의 한 달을 지속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강력한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 이완 반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,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시죠? 벤슨 박사가 말하는 이완 반응이 바로 명상입니다.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코로 숨을 들이쉬었다 내뱉었다, 오직 호흡하는 과정에만 집중하는 것을 딱 10분만 하시면 됩니다. 명상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과정을 배우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. 나의 호흡을 느끼는 것만 집중해서 10분만 해도 꾸준히만 하시면 혈압이 떨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치매도 예방되고 지능도 올라가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. 약 없이 혈압을 낮추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.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요. 고혈압쥐와 정상혈압쥐를 각각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. 격일로 단식을 시킨 고혈압쥐, 평소대로 먹인 고혈압쥐, 그리고 단식을 시킨 정상쥐, 평소대로 먹은 정상쥐,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눴는데요. 단식이라는 행위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다들 아시죠? 예상했던 것처럼 단식을 한 고혈압쥐는 평소대로 먹은 고혈압쥐에 비해 혈압이 내려갔습니다. 안 먹으니까 다이어트 돼서 혈압이 떨어질 수 있겠네 라는 생각하실 수 있겠죠. 그런데 실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한 단계 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. 연구진은 장내 미생물에 초점을 맞춰 또 다른 실험을 설계했는데요. 이 네 마리 쥐의 장내 미생물을 각각 무균 상태의 쥐들에게 이식을 시켰습니다. 그랬더니 균을 주입받은 쥐들에게서도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. 즉 장내 미생물들의 상태가 고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.
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? 연구진들은 장내 미생물의 유전자 시퀀싱 분석과 대사체 분석까지 활용해서 결국 무엇이 혈압을 조절하는지 알아냈습니다. 미생물에 의해 담즙산 대사산물의 변화가 일어났고요. 이것이 혈압 조절에 영향을 미친 것이었습니다. 이 실험을 통해 우리가 높은 혈압을 관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장내 미생물 상태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이 실험에서 혈압을 낮추는 데 관여한 담즙산의 경우 간에서 분비된 1차 담즙산이 2차 담즙산으로 대사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이기 때문입니다. 장내 미생물 상태가 좋아야 담즙산의 대사 과정과 순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또 혈압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. 양질의 프로바이오틱스 중요성이 여기 또 나오네요. 양질의 프로바이오틱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. 락토 500 광고 아닙니다. 정말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두 번째로 간헐적 단식입니다.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. 점심 저녁 먹고 싶은 대로 다 드시고 일찍 주무신 다음에 아침만 거르시고 또 점심 저녁 맛있게 드세요. 하루 16시간을 공복으로 놔두시는 것이 핵심인데요. 이 중 8시간은 잠자면서 날로 먹는 것입니다. 해보세요. 정말 쉽습니다. 오늘 알려드린 것들 꼭 혈압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치매, 심혈관 질환, 정신질환 모두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. 단 한 번이라도 시도해보세요. 처음엔 어렵지만 이런 연습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저처럼 건강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럼 오늘도